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주얼 프로그래밍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계획했었던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게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WPF로 매칭 게임이라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비주얼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윈폼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PF로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로 다 할 수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거로 하는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WPF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WPF가 더 현대 프로그래밍의 원칙에 더 잘 맞아요. 그래서 WPF 프로젝트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WPF를 좀 많이 해야지 됩니다. 요 게임은 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WPF 매칭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게임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16개의 버튼이 있고 그 버튼마다 각각의 과일 그림이 올라가 있어요. 그 과일을 한 쌍씩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클릭하고 다음번 클릭할 때 같은 그 그림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개가 다 클리어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볼게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같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수박이 나왔죠. 딸기가 나왔고 두 개가 매칭이 안 됐으니까 닫힙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메론이 아니라 이건 뭐지? 이게 배고 서양 배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와. 파인애플 여기 나왔네요. 이거였나요? 이렇게 맞추면 이제 뒤집어져서 어, 숨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과 여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딸기 여기 있나요? 이게 딸기였죠. 이렇게 해서 16개를 다 맞추면 게임이 끝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굉장히 간단한데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기 말이 거의 다 됐는데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을 보면 이 학생들이 이번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거를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너무 그동안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나랑 같이 이제 해볼 텐데, 자, 얘는 WPF로 하니까 이 WPF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그 레이아웃을 유니폼 그리드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그리드로 쪼개주는 게 유니폼 그리드였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열고 어, 여기에서 프로그램 한번 해보죠. 자, 솔루션에서 프로젝트 추가하고 WPF니까 여기에 WPF 선택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W017 17번째 17주
17번째 프로그램이에요. 예, 해서 매칭 게임이라고 쓰겠습니다. 매칭 게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레이아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설명한 유니폼 그리드예요. 얘를 유니폼 그리드로 바꾸겠습니다. 유니폼 그리드로 바꾸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버튼을 한번 넣어 볼게요. 버튼을 하나 넣는데 버튼에 다른 속성은 없고 백그라운드 속성만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는 레드. 자, 이렇게 생긴 유니폼 그리드가 하나 있다면 버튼 하나 가지고 이 유니폼 똑같은 크기의 내용물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블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레드 블랙이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카피해 가지고 또 두 개를 더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레드 블랙 레드 블랙 이 순서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시 두 개를 넣어 볼게요. 그럼 6개가 돼요.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이렇게 되고요. 또 두 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데 8개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레드 하나를 넣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 필요할 때 우리가 유니폼 그리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바꿔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같은 크기의 버튼이 9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항상 같은 크기, 같은 모양, 같은 크기로 이렇게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이렇게 16개의 버튼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복사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16개의 버튼을 집어넣으면 돼요. 16개의 버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16개를 집어넣으니까 이것을 디자이너 창에서 지금처럼 그 자멜 코드에다가 16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서 넣어도 되겠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넣는 걸로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보드셋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보드셋이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보드셋이라는 이 함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16개의 버튼을 만들어서 보드에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우리가 아까 만든 유니폼 그리드의 이름을 보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드 안에 16개의 버튼을 만들어서 넣을 텐데, 이 버튼 안에는 각 버튼의 숫자 0에서 7까지를 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름을 0은 딸기, 1은 레몬, 2는 모과, 3은 배,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과일이 모과였었군요. 딸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번호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요 16개 안에 그 숫자를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숫자. 그래서 0번과 0번, 얘를 클릭하면 이게 번호가 몇 번이었어? 그러면 딸기에 해당하는 0번이었어. 그러면 0번과 0번이 매칭이 되면 그림이 열리게 되는.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닫혀 있는데 열리게 되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이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컴포넌트 안에는 태그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태그는 우리가 옷 사면은 이렇게 이 태그가 하나 붙어 있듯이 모든 컴포넌트에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는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타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 우리가 이 사용자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라는 거에 이 번호를 우리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은 이게 딸기 버튼이야, 레몬 버튼이야, 뭐 사과 버튼이야 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태그 값을 보고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랜덤하게 막 섞여 있어야 되니까 이 각각의 버튼에 태그 속성이 있는데 이 태그 속성 안에 어떤 정수값을 0에서 7에 해당하는 정수값을 할당을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그림을 표시해 준다든지 뭐 클릭할 때 매칭해 본다든지 그러한 걸 빼고 기본적으로 보드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게임을 위한 보드 세팅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이트하고 위스를 타이틀을 바꿔줄게요. 타이틀을 매칭 게임이라고 해주고 이 타이틀이라는 건 여기에 써지는 글자예요. 우리 윈도우에 써지는 그리고 얘를 550 곱하기 550으로 해놓겠습니다. 크기가 똑같게. 그럼 이제 유니폼 그리드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유니폼 그리드 안에 있는 이 내용 버튼 아까 9개를 집어넣었었는데 얘는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내가 이 안에 버튼을 16개를 넣을 텐데 16개 너무 많으니까 얘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코드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보드의 네임은 이 유니폼 그리드의 이름은 보드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써놓으면 우리가 이 자멜 코드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 화면에서 코드로 넘어가려면 F7을 누르면 되죠. 자, F7 눌러가서 처음에 이제 이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이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결국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요 메인 윈도우가 이 클래스 이름인데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이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리턴 값이 없는 퍼블릭 함수, 그게 이제 생성자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써주면 됩니다. 보드 셋, 보드 셋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메소드를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여기에다가 16개의 버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는 16개보다 작은 동안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요. 어떻게 해주냐면 유니폼 그리드 안에다가 버튼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드는 게 btn으로 만들겠습니다. btn이라는 변수에다가 객체죠. 객체에다가 new 버튼 해가지고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내가 만든 클래스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닷넷에서 제공하는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이름이 객체 이름이 btn이고요. btn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속성을 하나 선택을 해서 얘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brushes.white 화이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뭐 간격을 얼마나 주나 색깔을 어떻게 주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미리 이제 프로그램 해봤으니까 이런 거 금방금방 알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하나하나 좀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얘는 thickness 타입이니까 new thickness 1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tn 아까 태그라는 속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요 태그라는 속성에다가는 우리가 숫자 i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럼 0서부터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지금은 0, 1, 2, 3, 4 숫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나중에 랜덤하게 바꾸고 그림으로 대체될 것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태그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드 이 태그까지 썼으니까 태그라고 그러지 맙시다. 태그는 나중에 만들고 그냥 눈에 보이는 컨텐트를 i라고 하죠. 태그는 나중에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컨텐트는 랜덤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태그에서 처리할 거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되죠. children.add 해가지고 btn 이렇게 써주면 16개를 만들고 그 16개의 버튼에 바탕화면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버튼 위에다가는 0서부터 15까지 숫자가 써지게 한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0, 1, 2, 3, 4 16개의 버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게임, 이게 각각이 다 버튼이에요. 이 버튼. 그래서 여기에다 클릭하면 이제 동작하는 걸 만들어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져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림을 가져오기 전에 일단 랜덤한 숫자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보죠. 태그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함수의 이름을 btn.태그에 어떤 랜덤 값 하나를 가져올 텐데, 그 랜덤 값은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얘가 태그셋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태그셋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럼 이 태그셋이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요 밑에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태그셋 요 메소드는 뭐를 만들 거냐면 요 btn의 태그가 타입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그셋인데 얘는 그러니까 태그셋은 요거랑 맞추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리턴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여기에 태그는 0서부터 7까지의 숫자니까 인트로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인트로 리턴 값을 만들어 주는데, 이 리턴 값은 뭐냐면 0에서 7까지의 그림 종류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 번호가 랜덤하게 만들어져서 0이 둘, 1이 둘, 2가 둘 이렇게 각 번호는 2개씩 할당되어야 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버튼은 사과 그림이 있고 파인애플 그림이 있고 하지만 그 그림하고는 상관없이 그림은 그냥 그려줄 뿐이고, 실제로는 저 태그셋에 의해서 결정된 숫자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0과 0이냐,
0과 5와 5냐 이런 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셋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태그셋을 한번 해보죠. 자, 태그셋 여기 있습니다. 자, 태그셋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자, 딸기, 레몬 요 각각의 과일에 해당하는 것이 태그인데 여기에 두 개씩 매칭을 해야 되니까 0에서 7 사이의 숫자가 딱 두 개씩만 랜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태그셋이에요. 그래서 태그셋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드셋 했고 태그셋이죠. 태그셋을 한번 내가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 군데서 활용이 돼요. 그림에 해당하는 0에서 7 숫자로 그림에 해당하는 0에서 7 숫자로 태그를 만들어주는 함수. 그리고 여기다가 필기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자, 인테저를 리턴을 하는데 인테저는 0에서 7까지의 숫자 하나씩을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랜드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16개짜리. 그 랜드라는 배열에 어떤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면 처음에 얘가 3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3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만들어졌어요. 그 2를 여기 또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3이 체크가 안 됐는지 2가 체크가 안 됐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2가 한번 만들어졌다라는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가 선택이 되면 여기 5가 이렇게 또 체크가 되겠죠. 11이 만들어지면 11이 체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숫자를 하나 만들었더니 이 랜덤 숫자가 5야. 근데 5를 가서 보니까 얘는 이미 사용이 됐네 라는 거예요. 얘는 이미 사용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미 나온 숫자구나. 그럴 때는 얘는 이제 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랜덤 값을 하나 또 만들어 와야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으면 쉽게 프로그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게 요 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도는데 어떻게 하냐면 랜덤 값을 하나 가져와서 이 배열에 요 랜덤 값이 0이면 이제 1로 세팅을 해주고 그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미 거기는 채워져 있다는 얘기니까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니까 다시 반복문에 가서 새로운 랜덤 값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를 8로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0에서부터 15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턴할 때는 0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도 0, 그 다음에 8도 0, 두 개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과일의 인덱스를 얘기하는 그 0이라는 값으로 태그를 세팅해 주기 위해서 8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 랜덤 값을 이 각각의 버튼에 랜덤하게 두 개씩만 들어가는 숫자들을 태그에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코딩을 해보죠. 자, 여기서 코딩을 하면 자, 태그셋 여기 있고요. 태그셋 안에서 랜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랜덤 R은 U 랜덤. 객체 만드는 거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랜덤 객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while true인 동안, 이건 무한 루프를 돌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려면 브레이크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브레이크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R&D라는 배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R&D라는 배열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 클래스 안에서 정수 배열 R&D는 new 정수 배열인데 16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좀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써줬습니다. 요게 이제 태그 셋 해서 사용할 배열입니다. 자, 이렇게 태그 셋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랜덤 값을 하나 만들어 와. 걔를 int n이라고 할게요. int n은 r. next 16 이렇게 써주면 얘는 0에서 15까지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r.next 16 하면 0에서 15까지의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요. 지금 나온 이 n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온 숫자인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if r&d i가 r&d n이 0이냐 얘를 물어봤어요. 0이냐는 거는 뭐냐면 처음 나온 숫자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얘는 이제 그 리턴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값이 되는 거죠. 리턴하기 전에 R&D 값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얘는 이미 한번 나왔어 라고 해서 얘를 1이라고 세팅을 해주고요. 그죠? 그 이제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리턴 n 나머지 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나머지 8 했으니까 그 숫자가 리턴이 됐고, 리턴된 숫자는 어디에서 받았냐면 요 btn.태그에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태그가 얘를 받았죠. 얘를 눈으로 보게 하려면 얘하고 얘를 숫자로 순서를 바꿔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놓으면 이제 태그 셋 했으니까 얘를 btn.태그로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태그 셋 해서 걔를 btn.태그로 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 값이 숫자가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아까는 순서대로 0, 1, 2, 3, 4 쭉 나갔지만 이번엔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랜덤하게 바뀐 숫자로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보세요. 0, 3, 2, 1, 4, 6, 2, 5. 2가 2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6 2개 나왔고, 7 2개 나왔고, 1 2개 나왔고, 5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0도 2개, 3도 2개, 4도 2개 이렇게 모두 다 2개씩 딱 2개씩만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은 이 자멜 코드에서 유니폼 그리드 하나만 만들어주고 이름만 세팅을 해줬어요. 이름이 보드야. 그리고 이 C# 코드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보드 셋을 했어. 보드 셋은 어떻게 했냐면 16개의 버튼을 만들어서, 우리가 16개의 버튼을 그 자멜 코드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쓴 것처럼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코드에서 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코드에 넣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색깔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태그 셋을 한 겁니다. 태그 셋.
그래서 랜덤하게 0에서부터 8까지의 0에서부터 7이죠. 0에서부터 7은 각각 어떤 특정한 과일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0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두 개씩만 들어가게 각 버튼에 할당을 해줘요. 그 버튼에 할당을 해주는데 그 버튼에 어디에 할당을 해주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각의 그 버튼이나 레이블이나 이런 어떤 컴포넌트들은 다 똑같이 태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태그. 요 태그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할 때 자유롭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태그셋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랜덤한, 그러니까 랜덤하고 각 숫자가 두 개씩인 두 개씩, 그렇죠? 랜덤하고 각 숫자가 꼭 두 개씩만 나타날 수 있게 태그셋을 16개 버튼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는 나중에 그림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숫자가 제대로 할당이 됐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 태그 값을 콘텐츠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랑 다른 순서대로 0에서부터 7이 두 개씩만 들어가는 그런 태그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일 사실은 중요한 자료 구조가 포함이 된 거예요. 16개의 버튼, 그 다음에 랜덤 R&D라는 배열을 사용해서 중복되지 않는 0에서 15까지 숫자를 만들고 그 0에서 15까지 숫자를 8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을 해서 태그에 집어넣으니까 그 태그 값은 0에서 7까지의 값이 두 개씩 들어가는, 두 개씩 있는 그러한 랜덤한 숫자로 각 버튼의 태그가 채워졌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강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잘 생각해 보면서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해 보시기 바랍니다.